좋아요, 구독. 자, 그렇다면 이제 벌써 2시 28분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원픽 섹터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방산을 들고 왔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방산을 들고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눈이 갑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주 잔고가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아직 재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약간 뭐 자동차랑은 다르지만 이 네. 힘이 응축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퍼져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 좀 계류적인 이런 수은법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단기적으로는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센티적으로 좀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계류 중에 두 가지도 조금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소주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폴란드 밀어줬던 거 다시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수주 규모 자체가 또 굉장히 좀 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본다라고 한다면 방산 뭐 여전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종목이 굉장히 또 고민이 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좀 눌림이 나왔을 때 LIG 넥스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들고 왔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목표가는 달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서 저 좀 더 끌고 가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좀 말씀드렸던 게 이미 수주 곡간이 굉장히 좀 많이 8년치 곡간을 채워놨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땐 거의 19.5조의 수주 잔고가 남아 있었던 상황이고요. 사우디가 4조짜리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6조 정도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 회사는 폴란드발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로템이 엄청나게 가는 거에 비해서는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는 했죠. 그렇지만 이미 수주에 대한 뭐 부분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사우디 쪽에서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주 환경이 좋아지면서 수주에 대한 규모가 커지고 이 레벨업이 되게 된다면 이런 것들도 당연히 LIG 넥슨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윗꼬리에서 약간 일부 거래에서 차익이 나왔는데 사실 대량 거래를 통한 윗꼬리는 아니기 때문에 고점 돌파하기 위한 좀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좀 우상향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또 사우디에서 2차에 대한 계약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이전에 14만 5천 원에서 지금 15만 원으로 좀 올릴 텐데 1차로 15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차로는 17만 원까지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목표가 17만 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11만 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제가 낮게 잡았는데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 갭 부분을 좀 메우는 그 시장 라인까지 좀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에 대한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을 LIG 넥스원 가지고 오셨습니다. 처음 제시한 목표가는 이미 달성이 됐고요. 다시 주신 목표가가 15만 원이고 2차적으로는 17만 원까지 바라보자고 전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1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반도체 업종에서 갖고 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여파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동안은 조금 이제 매매 탄력도 붙을 걸로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다시 신고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은 그 중에서 HPSP라는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럴 종목인데요. 일단 고학 어널링 관련된 그런 이제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고압 어널링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실적도 비교적 좋은 그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1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952억으로 12%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인 이제 반도체가 작년도에 대부분 업체들이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HPSP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지금 최첨단 이제 미세공정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에서도 이제 미세공정 관련된 그런 이제 로드맵이 나왔고, 그다음에 TSMC나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미세공정에 대한 로드맵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
상황이다라고 보면 향후에 뭐 2나노 공정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보다 많은 이제 고화 어닐링 관련된 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HBM3나 그다음에 DDR5와 같은 메모리 관련된 분야로도 지금 장비의 납입이 증가된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뭐 국내 업체들이 HBM3와 관련된 이런 이제 생산 시설을 확대하면서 그거에 대한 수혜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이제 그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메모리 분야는 이제 작년도부터 감산이 계속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감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생산이 다시 확대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렇게 전환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공장 관련 장비들 업체들도 실적이 보다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 뭐 주가 흐름은 뭐 급등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인 한 56,000원 선에서는 뭐 충분히 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뭐 전고점 수준인 62,000원까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45,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